최근 여수시의회에서 일부 의원의 상임위원회가 돌연 변경됐습니다. 협의 없는 결정이라는 주장과 지역구 안배라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가운데 법정 공방이 예상됩니다.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여수시 소속 공무원 15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부당 수령액의 5배를 징수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발생한 광양 도이동 창고 화재가 아직까지 진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이 대기질 조사를 실시했는데 다행히 주민 건강에 유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전남은 귀농과 귀촌 인구를 늘리는 데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수십억 원의 예산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사실 성과는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여수시 의회에서 일부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변경에 대한 잡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절차와 협의 없는 결정이라는 주장과 지역구 안배를 위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 부딪히고 있는데요. 법정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송하영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열린 여수시 의회 본회의. 상임위원회 변경 안건이 상정되자 무소속 송하진 의원이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위원회가 이렇게 같은 지역구 이렇게 두 분이 되시는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좀 정리를 하고자 했었고, 같은 지역구 의원이 같은 상임위에 있었다고 해서 문제된 거 발생한 거 있었습니까? 이제 뭐 말을 하려면 많습니다. 그렇지만 의장님께서 엄구성을 하실 때 하반기에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갑자기 이렇게 사보임을 받고 하는 것인지. 이번 여수시 의회 상임위 사보임 안건은 강재현, 최정필, 박성미, 이찬기, 송하진 의원의 상임위원회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안건이 가결되면서 당초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던 송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로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송 의원은 이 과정이 당사자와 협의 없이 진행됐다며 의회 민주주의를 무너뜨린 사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지방의회 운영 해설서 등의 상임위원회 임기가 보장돼야 하며 사보임은 당사자 협의나 본인 의사표명이 전제돼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황에서 무소속 의원의 의정 활동을 일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시의회는 이번 강제 사보임을 의결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둘째, 의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하십시오. 백 의장은 지역구 안배에 초점을 맞춰 불가피하게 상임위 변경을 추진했다는 입장입니다. 한 상임위에 같은 지역구 의원들이 편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법과 조례에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의장에게 추천 권한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제 상임위가 기획행정위원회, 또 환경복지, 해양도시건설 이렇게 좀 2분씩, 3분씩 이런 부분들이 돌아가야 할 부분이어서 이제 좀 불가피했다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립니다. 송 의원이 당초 소속돼 있던 해양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개발에 대한 조례 재개정 등을 다루는 곳입니다. 이렇다 보니 여수시 의회 상임위 변경이 특정 정당의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비롯됐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지난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치적 목적에 의한 인사개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송 의원은 사보임 의결 취소 소송과 효력 정지 가처분 등 법적 수단을 동원해 권리를 지키겠다고 밝히면서 법정 공방도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하영입니다. 초과 근무 시간을 허위로 입력한 여수시 공무원 15명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최근 공전자 기록 위작 등 혐의로 송치된 여수시 공무원 10여 명에 대해 부당 수령액이 크지 않고 해당 금액을 반납한 점 등을 고려해 기소를 유예했습니다. 해당 공무원들은 부당 수령액의 5배에 달하는 가산 징수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포대교에서 투신한 것으로 추정된 7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목포 해경은 지난 17일 오전 11시 50분쯤 목포시 달리도 선착장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70대 남성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경은 지난 14일 낮 12시 반쯤 목포대교에 차를 세운 남성이 행방불명됐다는 신고를 접수한 뒤 나흘 동안 수색을 이어왔습니다. 광양 도이동 창고 화재와 관련해 인근 지역 대기 오염도를 조사한 결과 안정적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화재 직후 유해 대기 이동 측정 차량을 현장에 투입해 대기 중 휘발성 유기화합물 100여 종을 측정한 결과 유독물질은 검출되지 않았고 주민 건강에 직접적인 유해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금속 시료 채취기 2대를 설치해 납과 철, 알루미늄 등 주요 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기준치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남보건환경연구원은 화재 영향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고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사고 인근 지역의 대기질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분석 결과를 시민과 관계기관에 투명하게 제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남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면서 귀농 귀촌과 청년 농업인 육성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라남도가 수십억 원을 쏟아부으며 여러 가지 사업을 벌여도 성과는 미미한 게 현실입니다. 장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진에서 5년째 귀농 생활을 하고 있는 이상준 씨. 이 씨는 부모님을 따라 서울에서 내려와 황칠나무 농사와 카페를 운영하며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씨는 자신과 같은 청년 귀농 귀촌인들이 오래 정착하려면 단순한 주거 지원을 넘어 지속적인 컨설팅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역에 유입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 뭐 인맥도 없고 어떠한 방식으로 뭐 물건을 장사를 해야 될지 어떤 걸로 이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을 해야 될지 이런 것이 좀 막막하잖아요. 최근 4년간 전남 귀농 귀촌 인구는 2021년 4만 6천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해마다 줄었습니다. 지난해에는 3만 5천여 명으로 떨어졌습니다. 전남의 고령화율,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인 30% 이상으로 대표적인 인구 소멸 위기 지역입니다. 이에 전남은 전남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을 운영해 귀농 귀촌인을 대상으로 숙박비와 체험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과는 미미합니다. 이 사업을 통한 전남 참가자는 2021년 500명을 넘은 가운데 71명만 전입했고 이후 참가자와 전입자 수가 크게 줄면서 지난해에는 참가자 300명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전남도가 최근 6년간 귀농귀촌 유입에 투입한 예산은 78억 원. 실제 전입자는 465명에 그쳐 1인당 1,600만 원 이상이 든 셈입니다. 청년을 비롯한 귀농귀촌인을 위한 지원 정책도 한계가 드러난 상황. 귀농어 귀촌법에 따르면 영농이 어려울 경우 지자체가 일자리 알선이나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지만 전남도는 창업 지원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포기자가 발생하고 영농 경험이 없는 청년들이 많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의무상 이행 점검에 그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지원체계 점검을 강화하고 국비 지원을 건의하는 한편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도 농업인 1:1 이렇게 매칭, 멘티, 멘토 등을 도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과 적극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남의 고령 농가 비율은 60%를 넘어선 상황.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귀농 귀촌 정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혜원입니다. 교육부가 협약형 특성화 고등학교 육성 사업에 광주와 전남을 배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문수 국회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2년 동안 협약형 특성화고에 광주와 전남, 울산,
세종 소재 학교는 선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협약형 특성화고는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기업, 특성화고가 연합체를 구성해 맞춤형 교육을 실현하는 연합체로 선정되면 5년 동안 최대 45억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270억 원이 지원될 동안 광주와 전남 지원은 없었다며 지역별로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전체 도민을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 쿠폰 신청이 시작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2일 오전 9시부터 10월 31일 오후 6시까지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지급 방식은 1차와 동일하게 신용 체크카드나 지역 상품권 지류형, 모바일형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비 쿠폰의 사용 기한은 11월 31일까지며 기한 내에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장흥군이 치유 통합의학을 답하다를 주제로 2025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박람회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 안양면 국제통합의학 박람회장 일대에서 열리며 양한방 통합의학 진료체험, 곰팡이균 검사, AI 기술을 활용한 가상 의료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됩니다. 또 개막식에는 송가인, 손비나 천록담 등 유명 가수들의 축하 공연도 이어집니다. 목포 항구축제가 오는 26일부터 사흘 동안 목포항과 사막도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목포시는 지역의 고유한 해양 문화인 팥씨를 담아낸 프로그램과 시민 참여 콘텐츠, 미디어 아트 야간 전시를 더한 항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는 바지선을 활용해 6척의 실제 어선을 정박시키고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는 해상 어시장 팥씨를 대표 프로그램으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경매사 등이 함께하는 전통 경매, 지역 극단이 펼쳐지는 마당극 퍼포먼스, 수산물 직거래 체험이 어우러지며 목포항의 옛 활기를 그대로 재현할 계획입니다. 2025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가 개막 20일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전남 국제 수묵 비엔날레는 조선 후기 대표 수묵화가 공제 윤두서의 세마도 진본이 321년 만에 최초로 일반인에게 공개되고 전통 회화를 넘어 영상, 설치, 미디어 아트로 확장된 작품들이 젊은 세대 등 관람객에게 신선한 예술적 경험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전시는 10월 31일까지 목포와 진도, 해남 등 전남 일원에서 진행되며 학술 심포지엄과 교육, 참여 프로그램, 전남 전역에서 열리는 기념전까지 다채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수시가 제11회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총회에 참가해 국제 네트워크 강화에 나섰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9월 8일부터 칠레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서 국립공원공단 국가지질공원 사무국이 주관하는 공동 홍보 부스를 통해 지역 관광자원과 2026 여수 세계섬 박람회 등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해양과 섬을 중심으로 한 지속가능한 관광도시 비전을 중심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이번 총회는 2년마다 열리는 지질공원 분야 최대 국제 행사로 지질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는 2025 대한민국 국토대전에서 순천시가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대한민국 국토대전은 국토 경관의 품격을 높이고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간 디자인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권위 있는 공모전입니다. 순천시는 특별부문 지역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간 디자인 분야에서 정원을 품은 비타민 커뮤니티 저전고를 출품해 전문가 심사와 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됐습니다. 저전동 정원마을은 2023년부터 2년 동안 누적 방문객 4만 명을 돌파했으며 주민 주도의 운영을 강화해 지역 문화 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